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출범한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지역 광역의원을 좀 차례대로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박유진 서울시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초선 의원으로 지금 이제 의정활동 시작한 지 1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좀 지난 100일을 좀 돌아보면 좀 어떨까요? 이제 저는 22년차 회사원이었잖아요. 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00일 동안 영화 같은 매일매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좀 어떤 활동들을 했었는지 좀 주민들에게 좀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이제 상임위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됐고요. 보통 이제 초선 의원들이 상임위 부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정자치위원회가 이제 서울시 인사권, 재무, 행정을 다 포괄하는 이를테면 선임 상임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루는 범위가 굉장히 많죠. 저는 이제 첫 요구가 이제 소방 공무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관이라고 말하는 이제 그분들이 지금 근무 형태가 3조 1교대, 즉 하루 온종일 일하면 이틀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두는 제도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미 시행 중인데요. 네. 유독 서울시 소방관에만, 서울시 소방공무원만 한 14% 정도밖에 적용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근무 형태를 3조 1교대로 아예 전면 시행을 하자. 이걸 제일 먼저 시작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그 문제를 천착해서 해결하는 10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 2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그런 경험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하자면 22년 동안 대기업에서부터 스타트업, 유니콘에 이른 22년 동안에 그러니까 좀 다채로운 직장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원으로서는. 네. 굳이 말하자면 민간 영역에서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효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의 효율을 이제 업무 역량, 성과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따지는데 이 공공의 영역, 공적 영역에서는 오히려 효율성보다 네. 공공성, 공익성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고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율성과 공익성, 공공성의 조화로운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간의 그 이제 직장인, 회사원으로서 민간 기업에서의 활동이 좀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하는데 좀 밑거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최근에 시정 질문이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했던 특히 그 TBS 폐지 조례안 이제 부당함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셨는데 여전히 감롯 일박이 계속 이어지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TBS 미디어 재단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교통방송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 부분부터 잠깐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교통방송이라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통방송으로 시작했을 뿐이죠. 32년 전에. 네. 그러니까 이게 TBS 미디어 재단이요. 이제 바뀐 지, 미디어 재단으로 바뀐 지 3년 됐는데 이 교통방송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 시작됐냐? 88 올림픽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88 서울 올림픽을 잘 치르려다 보니까 이제 서울 시내 교통 환경을 누가 좀 컨트롤 타워를 하면서 어디가 막힌다, 어디로 피해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잘 순환될 거잖아요. 그런 필요성으로 이제 90년에 교통방송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2년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분들이 전원 발의, 76명 의원분들이 전원 발의했던 조례안은
이제 서울시가 이제 출연 기관으로서 TBS 미디어 재단을 한 운영비 한 70% 정도를 보존해 주거든요. 그런 지원을 안 하겠다라는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그렇죠. 거나 다름없는. 이게 이제 네. 왜냐하면 지금 삭감된 금액만 보면 인건비조차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왜 특정 정파적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균형을 잃어버린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 결과로 그럼 이런 거 그냥 아예 하지 말고 완전 경쟁 시장으로 교통방송도 진출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한 가지 관점의 다른 지점이 뭐냐면은 교통방송 TBS 미디어 재단은 TBS EFM이라고 해서 네. 하루 종일 영어, 중국어, 주말에는 베트남어 방송까지 우리 천만 수도 서울을 포함해서 이 수도권 보통 이 가청치 권역이 한 1000안 정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2,500만에 이르는 이 서울 수도권 분들 중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 전용 방송을 이제 TBS EFM이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은 잘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즉 운영비의 70%를 들이면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광고나 자본의 영향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공정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이 비로소 가능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는 32년을 이어져 왔고 네. 이 가치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또 공정하고 이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네. 이런 고민의 방법과 문제가 좀 느껴지니 아예 없애시죠라는 네. 거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네. 지점을 이거는 충분히 스스로 이제 올바르게 혹은 더 발전적으로 32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저를 포함한 민주당의 네. 이제 관점이고요. 그래서 예. 실제로 이 공정한 방송을 진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설하자를 포함한 이제 저희가 수정 조례안을 네. 또 민주당 36명 의원 전원 발의로 이번 주에 제출했어요. 그럼 다음 회기 때 좀 처리가 이제 되겠네요. 논의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께서는 이제 후보 시절 선거 기간에 저희가 만나서 좀 예. 공약을 얘기하셨던 네, 게 기억이 네, 납니다. 네. 그때 당시에 기승전 일자리다 일자리 지원. 예, 이렇게 예. 강조를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뭐 왜 출마했습니까? 뭐 당신의 정치는 뭡니까? 뭐 이런 이렇게 약간 좀 쑥스러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생각하곤 하죠. 제가 이제 현수막을 어떻게 걸었냐면 우리 세상에 가장 애틋한 꽃은 일자리 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자리 꽃, 그러니까 그냥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건조한 명사 나열이 아니라 일자리 꽃이라고 굳이 이렇게 설명했던 이유는 그만큼 귀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22년 동안의 이제 회사 생활을 통해서 더 굳어진 생각이고 확신하고 네. 있는 소신인데요. 일자리란 어떤 의미냐? 한 개인이 또 그 가정과 또 그 사회가 자존과 자립이라는 온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첫 걸음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좌우가 없는 거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서울시 예산이 거의 지금 50조를 넘어서는 엄청난 돈을 1년 안에 집행을 하는데요. 이제 제가 임기 4년 동안의 시의원 생활 동안 112분의 시의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 각자의 지역과 정치적 소신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112명 중에 저 한 명이라도 서울시 이렇게 50조를 육박하는 엄청난 예산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발전시키는데 구조적으로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데 쓰여야 합니다라는
목소리를 일관되게 네. 이야기하고 수정하고 반영시키도록 노력하는 의원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한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네. 우리 지역의 서울시의 뭐 일자리 꽃을 많이 피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좀 우리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네. 나눠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가련동 또 진관동. 예, 가련 1동, 2동, 진관동 네. 세 군데죠. 가련동 같은 경우는 학교가 많이 몰려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런 만큼 교육 환경이 참 중요한데 네, 그 우리 지역의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추진 뭐 어디서부터 좀 출발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바로 답변해야 될 거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제 은평구에만 뭐 12개 고등학교, 네.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진짜 많죠. 더군다나 이제 가련 1동, 2동은 한 동에 막 몰려 있잖아요. 네. 첫 번째로 이런 선출직 공직자라면 각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에는 전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참석해서 실제 이제 주권자이기도 하고 네. 학부모인 분들의 그분들이 가장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의 아이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그분들과 그러니까 학교별 운영회의에 최소한 어느 학교도 빠짐없이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운영회의 참석해서 실제로 경청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제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저희 이제 은평구 관할교육청이 서부교육청이거든요. 그렇죠. 서부교육청장님을 포함한 서부교육청과는 이미 이제 공식적인 미팅 자리를 은평구 시의원 4명과 같이 몇 번 가졌었는데요. 이 투트랙 다 해야죠. 네. 그러니까 현장 학부모님들의 눈높이와 실제 요구들 그리고 그걸 실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서부교육청 그 사이에 시의원, 뭐 구의원, 국회의원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주체들의 네. 서로의 이야기와 장단점, 차이점 이런 걸 시의원이 잘 녹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가련이동 이제 초등학교가 없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예. 응암동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맞습니다. 이제 없어서 문제인데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저희가 이제 미팅을 해보니까 네. 이게 지금 큰 두 줄기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네. 모든 국민들이 이제 다 알고 있듯이 학령 인구의 급격한 그렇죠. 감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 당국에서는 마냥 어떤 인프라를 늘릴 수가 없는 왜냐하면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는 시그널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프라를 확장하겠다는 정책은 추진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는 늘릴 수 없되 다른 한 축이 뭐냐면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또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이 전체 교육 환경이 질적 개선이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를 늘릴 수는 없되 현재 인프라 수준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가 쉬운 듯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걸 뭐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짓시다 이러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그러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또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문제겠죠. 그러니까 투자는 그렇게 과도하게 쓸 수 없지만 현재 수업의 질,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는 현명한 방법들이 무엇일까? 이게 아주 중요한 과제인 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3주체가 정말로 자주 만나서 같은 눈높이와 관점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그렇게 이제 현장에 답이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 그 또 우리 지역의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교통 인프라 개선입니다. 맞습니다. 뭐 예. 여러 신분당선 개통, 뭐 은평세길, 통일로 여러 맞습니다. 가지들이 이제 예. 있는데 좀 조속하게 좀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추진이 됐으면 그럼요. 좋겠잖아요. 예. 좀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이제 은평 뉴타운 레미안 9단지에 이제 10년 차 주민이거든요. 저 그러니까 매일 겪는 거죠. 매일 그 통일로의 정체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한 우리 지역 주권자 주민분들의 노력을 누구보다 같이 느끼고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은평 세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그리고 이제 통일로 우회도로 이 이제 세 건이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지금 은평구는 강병원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네. 그리고 4명의 시의원, 그리고 이제 구의원 모두 이제 세 그룹이 다행스럽게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출신 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은평 을 지역에 이제 강병원 의원과 이제 저와 정준호 의원 두 분이 계신데요. 은평 을만 해도 거의 약간 좀 집요하리만큼 네. 정기적으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네. 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교통 문제에 대한 각자의 노력들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은 이제 국토부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고양시 이제 국회의원, 한준호 의원 같은 이런 분들과 어떻게 하면 연대하고 함께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를 노력하고 계시고, 네. 이제 저나 정준호 의원 시의원에서는 이제 실제 서울시 교통 담당 실제 부서, 저희가 이제 실장님, 국장님들 다 이미 만나 뵙고 이제 현황 파악을 하고 또 촉구하고 있고 하거든요. 이제 구의원분들은 이제 구청과 함께 또 한 방향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이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모든 결과들이 좀 안타깝지만 지금 하겠습니다, 모든 결정이 된다 해도 실제 완공되기까지는 뭐 5년에서 10년 무조건 들어가는 이런 정말 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빨리 결과물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내년 상반기에 지금 이제 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걸 예정하고 있고, 지금 저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관련 부서들과 계속 상호 소통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전합니다. 사업이 뭐 주민들의 기대만큼 속도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다행히도 지역 정치권에서는 한 목소리를 한 내고 목소리로 있다. 내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또 이 밖에도 좀 지역의 당면 과제를 꼽는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모두가 다 저희 이웃으로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교통 문제가 정확한 결론으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이제 실제 실천이 중요하다. 이걸 네. 첫 번째로 얘기했고, 두 번째로 그거 외에는 지금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특히 이제 증관동 주민분들 뭐 늘 다니시는 창릉천 재개발 사업이 고양시와도 같이 붙어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다행스럽게도 이제 고양시와 또 저희 그 은평구가 이 창릉천 종합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실행 플랜도 이미 다 이제 국토부 차원에서도 다 협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반가운 소식으로 창릉천이 아주 좋아질 거다라는 사업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제 구파발 실개천도 잘 꾸미고 조금만 개선하면 정말 지역 주민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 개선 역시도 꼼꼼히 챙기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로 교육 환경인데, 지금 은평구 내 교육 환경을 단지 학교 인프라만 개선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이제 교육의 질도 중요하고 기초학력 역량도 높일 수 있는 어떤 은평구 차원의 어떤 대책이 있을까, 네. 이런 것도 이제 아울러 같이 고민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 이제 함께 중요한 문제라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제 주민자치회를 포함해서 이제 실제 마을의 사업과 일에 대해서 실제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사업에 반영돼서 실천될 수 있는 구조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이게 더 확대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이제 지금 현재 서울시정의 집행부, 서울시청으로 대표된 집행부의 목소리와는
자꾸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저를 포함한 이제 민주당 시의원분들은 되도록이면 지금까지 쌓아온 실질적인 주민 자치의 성과를 아주 귀하게 다루고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 목소리를 계속 네. 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 예. 다음에 언제든지 다시 불러주십시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이었습니다. 예.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박유진 서울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